자, 5월 18일 목요일 하태미 경제TV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자, 일부 말미에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온다면,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 이런 것 다 제가 1분기 실적을 체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적으로는 프로 회원은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한 달에 99,000원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런 거 아끼시면 안 되죠. 그래, 규모가 좀 되시면, 정연 서비스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그리고, 아직 저는 소액입니다 하시면요, 제 카페 자료들 보시고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입니다 하시더라도 이 자료들 제가 다, 정말 전부 다 제가 만드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웬만하면 여러분의 눈높이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썼으니까 이건 보시고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을 나시면 프로연도 하시고 정예연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저 같은 참모를 여러분 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모 중에 그래프로 이렇게 차트로 설명하는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그런데 뛰어나신 분 한두 분 참모로 두시고요. 저 같은 참모도 꼭 곁에 두셔야 좋겠습니다. 자, 개장했습니다. 오늘은요, 보면 오늘도 에코프로 강세네요.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지만 힘겨운 싸움이지만 조금 유리한 싸움이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애매하고 힘들 거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 코스닥은 순매도 출발입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진단키트, 바이오니아가 참 너무 등락이 심해서 이 종목은 근처를 못 가겠네요. 미친 사람 널뛰듯이 움직입니다. 오늘은 좀 오르는데요. 자, 소부장들 중에 파크 시스템즈 요즘, 거래가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별로. 그냥 무난하게 플러스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이 어제 무난하게 올랐었으니까요. IT들 보면 LX 세미콘이 조금 더 보이고요. 무난하네요. IT들도. 게임주들도 무난합니다. 엔터주들은 요즘 남들 오를 때, 남들 빠질 때 좀 올랐으니까 조금 오늘은 쉬어가네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원래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2차 전지, 엔터, 방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게 유리할 거다. 그 중에 엔터는 하이브와 YG가 탑픽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JYP가 나빠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라 JYP는 분석해 보면 좋은데 알찬데 고개 주가에 좀 상대적으로 더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이브와 YG 중심으로 말씀을 쭉 드려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 JYP 실적 보니까 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노이즈 없이 한 길에 묵묵히 뚜벅 들어고 그런 그 성과가 보이네요. 참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참 쉽지 않거든요. 자기 관리가 또 그렇게 철저하다 그러네. 유튜브를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하고 1시간 요가를 하고 항상 루틴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렇게 경영자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칙이 충실한 회사가 역시 잘 되는구나.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적으로 아는 문화적 영토를 이렇게 늘리는. 그래서 우리 푸틴 같은 그런 독재자들이야 눈에 보이는 영토를 늘리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문화적 영토를 전 세계적으로 늘리고 있는 문화적 강국이 됐습니다. 참 멋진 나라입니다. 오늘은 철강, 오늘 방산주들이 좀 고개를 드는군요. 2차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를 전반적으로 플러스인데 오늘 또 에코프로 공매도 세력들이 요 정도 한 사흘 정도 올라가면 이제 엉덩이가 덜썩덜썩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동안 공매도 쳤던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겠습니다. 고민스럽겠네요.
다음에 또 네. 금양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오늘 좀 고개를 드는데 우리 박순혁 이사님 회사 사표 냈다 그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분은 회사 사표 내는 게 더 활동하기 좋으시겠죠.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은 음극재 관련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도 이게 공매도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좀 괴롭히는 종목인데요. 오늘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이녹스 이번 대표적 음극재 관련주죠. 다 리포트 제가 있으니까요.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저도 장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CC 스틸 니켈 크롬 강판은 국민 유일하죠. 네. 오늘은 좀 2차 전지는 종목별로 움직이는 게 약간 개성이 느껴지는데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종가에서 이겨줬으면 좋겠는데요. 건설 다들 무난한 플러스군요. 네, 바이오들이 어제 좀 올랐는데 어제 HLB가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FDA 신청했다는 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동차도 고만고만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무난한 상승세인데 그 속에서는 2차 전지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니까 그래도 개별 개성이 약간 느껴집니다. 오늘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을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고 항상 제 방송하는 시간이 하루에 제일 힘든 시간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하님 참 감사드립니다. 병변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너구리님, 저를 믿지 마시고 항상 객관적인 팩트를 믿으려고 해주십시오. 네, 저도 실수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객관적이려고 애를 씁니다. 주식과 절대 결혼 안 하려고 애를 쓰고요. 자,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소재 좀 흐름인데 계속 한번 시장 흐름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은 0.7% 상승 출발이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650억 야무지게 매도로 시작하는군요. 그러면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이 야무진 순매도를 볼 때 그렇다면 어제도 팔았으니까 오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좀 매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좀 아침에 야무지게 팔아도 코스닥 시장은 지금 0.8% 하락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네, 너무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됐습니다. 차트 보시는 분은 또 21선 이게 저항선을 작용하지 않겠냐 또 이러시겠네요.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눈으로 투자하면 주식 투자는 거의 망한다. 제가 하시면 됩니다. 머리로 투자하자. 왜냐? 주가는 기업의 내용을 반영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증권사들이 이걸 안 하니까 제가 고집을 피우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참 늘 말씀드린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 리포트 일일이 쓰고 이게 할 짓이 아닌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이 약세가 최근에 올랐으니까요. 엔터주들은 좀 빠져도 되죠. 이렇게 항상 반등이 본격화되면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요. 많이 빠질 때 안 빠졌던 주식들이 약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많이 빠진 주식이 많으니까 매수세가 당연히 많이 빠진 주식으로 몰릴 거니까 당연한 흐름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 방송하는 시간에는 특히 2차 전지, 낙폭과 대주 중심으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걸 아마 제가 볼 때는 매수세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특별히 질적인 악재가 없는데 계속 공매도 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만약 금융위기가 왔다 이러면
그러는 금융위기 현상을 보면서 공매도를 더 치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없고 그냥 야 많이 빠졌잖아 이래서 공매도를 치는 거라서 참 애매하죠. 자 지금 유가증권 시장 중심 코스닥 시장에 2차 전지들이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의 2차 전지 관련 셀 메이커들은 좀 약세고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낙폭 과대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 속에서 지금 그러면 제가 하나 살펴드릴게요. 자, 엔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캠이 어제 그 뉴스가 하나 나왔죠. 전환사채 발행 결정.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약세가 아닌가 싶었는데 1100억 전환사채를 발행할 결정했다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IRA 세부 지침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이 전해액 일렉트로라이트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북미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전해액이란 것은 우유 같은 거란 말씀드렸죠. 신선해야 됩니다. 신선할수록 좋아서 배터리 셀 메이커들은 항상 갓 만든 싱싱한 전해액을 공급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슈퍼 가서 좀 유통기간이 많이 남은 신선한 우유를 먹으려고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장하고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셀 메이커들 갖는 근데 이제 IRA 때문에 세계 1, 2, 3위 중국을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엔캠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이러한 북미 공장을 위해서 자금 조달하고 있으니 이거는 호재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금 조달해서 빚값 붙고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악재로 봐야 되지만 그리고 늘 강조하듯이 그 발행가가요. 전환가가 68,000원이잖아요. 액면가 500원짜리를 그럼 68,000원이면 도대체 100 몇십 배입니까? 100 한 35배? 140배 치죠. 네, 500원짜리를 한마디로 500원짜리를 네, 140배 가격에 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유통 물량 증가해봐야 네, 160만 주 증가하지만 재무구조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균보적으로 긍정적인데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오버행 이슈, 물량 부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따지고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긍정적이고 지난번에 한번 요구하면서 5월 10일 날 하면서 이게 315억이 뭐야? 이 자본을 이 회사가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조달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더니 꼴랑 315억이야? 이게 실패했구나 이러면서 사실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제는 1100억 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아침에는 어쨌거나 그냥 단세포적으로 여러분 그런 물량 부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다 315억 해봐야 아직도 1415억 아직도 부족하죠. 아마 다음 주쯤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 이상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엔캠이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붙어가지고요. 아주 네, 공매도 세력들이 붙으면 근데 아마 그 공매도 세력들은 아마 다음 달쯤 해서 코피가 한번 심하게 터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하하님, 동하 일렉트로라이트와 엔캠 비교. 자, 그거는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한번 봐드릴게요. 엔캠 하면 설명드리게 348370인데요. 그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전액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요. 348370.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전해액 사업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 전해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라는 거거든요. 리튬 솔트, 리튬 염, 그 다음 솔벤트 첨가제를
단순히 그 물리적으로 합친 거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또 일렉트로라이트죠. 리튬 솔트거든요. 리튬염인데, 그래서 리튬염은 주로 스팟 가격, 현물 시장에 거래가 되고, 이 일렉트로라이트 전액은 한 1년 이런 식으로 장기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SK온하고 1년 동안 전액을 얼마 가격에 공급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핵심 원료인 리튬 솔트는 단기 계약입니다. 그날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 달, 뭐 보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가격이 변동에 따를 이게 전액 회사가 감당을 다 해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22년 상반기에 적자가 난 이유는 2021년 상반기부터 리튬염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게 반영이 돼가 적자가 났거든요. 2021년 그래서 하반기부터 2021년 21년 하반기에 적자가 크게 났죠. 엔캠이요.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 그 영향을 받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은 이유는 2022년 상반기부터 1분기부터 리튬염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게 지금 적자가 나거든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일렉트로라이트 산업은요, 리튬 솔트를 같이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후성 같은 게 공장 가동을 지금 중단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 장치 산업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건 엄청 처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을 끈다는 게 굉장히 큰 타격이 있잖아요. 근데 후성 같은 거 리튬 연만하다 볼 때, 리튬 연만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폭등하니까 2021년에는 뭐 영업이익이 1,000억씩 났죠. 좋다가 지금 가격이 폭락하니까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만약에 후성이 일렉트로라이트 사업까지 같이 했으면 공장 가동은 중단은 안 가겠죠. 안정적인 공급처가 되니까. 근데 후성이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극단적인 이유를 그 이유는 가격이 폭등할 때 좀 너무 콧대, 업계에서 후문입니다. 후성이 너무 콧대 높게 했대요. 지금 얄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동 중단까지 갔다 그런 후문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하나만 하면 이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엔캠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합작 법인을 통해서 새로운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해서 리튬 솔트 사업을 진행하죠. 이게 신설 법인이 이게 EDL이라고 지금 나왔죠. EDL이죠. 여기서는 이걸 하고 엔캠이 일렉트로라이트 사업을 하면 이러면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는 요거 안 하죠. 전에 리튬, 제가 알기로 일렉트로라이트 사업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화 기업의 자회사죠. 그래서 그 회사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근데 모르죠. 그 회사가 앞으로 또 리튬염 사업을 하게 될지. 그래서 이걸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하님 중앙 DNM은 이제 그 엔캠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상을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둘이서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엔캠은 최근에 IR에서 리튬염 사업은 중앙 DNM이 주도적으로 하고 자기들은 일렉트로라이트 사업, 전액 사업을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사 모두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하님. 지금까지는 동화기업은 리튬염 사업은 아직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한번 볼게요. 9시 20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순매수가 늘고 코스닥 시장은 순매도가 늘고 결국 어제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한 거를 오늘 다 쏟아낼 모양입니다. 근데 어제 뭘 샀는지 표가 안 나서
자, 수급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부터 보면요. 코스피는 오늘 외국 순매수가 많네요. 1300억.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나요? 어쨌거나 지금 코스피가 0.7% 어제 미국 시장 올랐는데 그 심리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7%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이 839억 팔고 있네요. 야무지게 팔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다. 팔 거 아침에 왕창 이렇게 팔아주는 게 좋겠다. 어제 2천억 이상 순매수 했다면 오늘은 2천억 이상 팔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팔면서 그렇다면 어제도 팔았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팔지 않겠나 이거는 추측을 해보고요. 장중에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0.5% 상승 중이다. 외국인이 야무지게 팔더라도 일단은 오른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시장도 제가 데일리에서 아까 개장 전 방송에 예측했듯이 오늘은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더라도 팔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밀릴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건데요. 지금 조금 밀리는 분위기네요.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번 주에도 계속 패턴이 어제는 뭐 아침부터 쭉 샀지만 화요일까지 흐름이 오전에 팔다가 오후에 순매도를 줄여주는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순매도를 줄여주는 패턴이 나오면 또 세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매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보다 매수에 대한 반응하는 탄력이 훨씬 큰 상황이라서 오늘은 싸움은 전개되겠지만 조금 유리한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리 제목이 애매하지만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븐이 엔켄과 주황 DNP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지금 엔캠 같은 게 생산 능력을 10배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보실 때 에코프로 BM 이런 게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유가 그 성장성이거든요. 에코프로 BM 여러분 양극 활물질 보셨겠지만 영업이익률은 뭐 5%, 7% 그냥 정말 좀 초라합니다. 화려함에 비해서는. 근데 워낙 지금 매출 성장성이 뛰어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매출 성장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 전해액 분야 이쪽은 그동안 중국에 워낙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IRA 법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전해액 그다음 분리막 이런 IRA 세부 지침 수혜주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분리막에 대해서는 요즘 제고사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쪽이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 그동안 중국과 싸우면서 좀 힘겨워 했었는데 중국을 제껴버리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굉장히 좀 빛이 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먼저 합리적일 것 같고 그 속에서야 뭐 반반 보시면 되죠. 뭐 반반씩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침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야무진 매도를 하는데 아마 어제 순매수한 거 오늘 순매도 다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이 쉽게 그렇게 밀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제는. 그리고 요 고비를 만약에 넘어서서 오늘 오전에 한 2천억 팔았다가 오후에 한 마이너스 1천억 정도로 줄어들면 야무지게 반등할 것 같아요. 오늘 또 힘겨운 싸움은 하겠으나 오늘은 할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낙폭과 내주 중심을 오전에 좀 만약에 좀 밀린다면 단기 관점에서는 좀 이제는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엔캠 플러스 났군요. 엔캠 공매도 세력들도 좀 굉장히 후달릴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으로 공매도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순수하게 공매도를 쳤다면
제가 뭐, 그 회사 뭐, 센터장이다 이러면 다 사표 받아버립니다. 고마해라. 네 실력을 여기서 알겠다. 네, 하하님, 덕산테코피아 간단히 제가 봐드릴게요. 덕산테코피아는요,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하는데, 덕산테코피아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덕산테코피아는요, 자, 본인은요, 첨가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전액, 일렉트로라이트는요, 제가 원문을 쓰는 이유는 다들 전해 질 너무 헷갈려 하셔서 아예 그냥 원문으로 그냥 갑니다. 리튬 솔트. 여기다가 용매, 솔벤트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첨가제라 그랬잖아요. 이걸 섞어준 게 전에 액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덕산테코피아는 첨가제 사업, 첨가제는 요거는 만만치 않아요. 금방 하늘에 뚝딱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SK하고 오래전부터 공동 개발한 첨가제는 우리 라면의 스프 같은 레시피 특급 비법입니다. 그래서 첨가제를 가지고 배터리의 성능을 여러 특성을 하는 그래서 이 배터리가 만약에 포르쉐에 간다. 포르쉐에 가는 거하고 아반떼에 가는 거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다 거의 첨가제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첨가제를 덕산테코피아는 하고요. 제 회사 덕산 일렉테라라고 했어요. 그쪽은 액 사업, 리튬 일렉트로라이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첨가제 사업과 일렉트로라이트 사업을 하는 것. 결국 여기도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어서 네.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는 아마 SK로 가겠죠. 네. 요렇게 미국 테네시에 지금 공장을 짓는 요것도 그림이 괜찮아요. 요거 리튬 솔트까지 하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가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랑 하는 그림도 제가 볼 때는 뭐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국내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요. 어제 그 새만금에도 덕산 테코피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도 이미 공장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전해 액입니다. 릴렉트로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네 전해액이 뭔지 리튬염이 뭔지 확실히 구별하시죠. 그래서 전해질이 왜 헷갈리냐 하면요. 전해질의 개념을 리튬염으로 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해액의 상위 개념으로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도 있고 전고체 전지는 고체잖아요. 고체 전해질도 있고 액체 전해질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상위 개념으로 전해질을 쓰는 분도 있고 그냥 리튬염을 전해질이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자분들도요.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확실히 영어로 그냥 구분을 해버리면 우리는 명쾌하지 않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의 순매도가 1000억이 넘어가니까 조금 더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오전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하하님 이렇게 구조를 아시니까 네, 충분히 판단이 되시죠? 자, 그럼 9시 30분 20초 후에는요,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